네, 이번 시간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순열이 이제 좀 순열 중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원순열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네 명이 앉는다고 해봅시다.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앉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요 A, B, C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랑 A가 이쪽으로 가서 A가 여기 있고요. B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고요. C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고요. D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A, B, C, D와 이 A, B, C, D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순열의 특징상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같냐? 기준이죠, 기준.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도 A가 A의 이쪽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이쪽에 B가 있고 이쪽에 D가 있었잖아요. A가 여기 있을 때도 왼쪽에 이쪽에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D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가 같으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위상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우리한테 몇 명이 있어요? A, B, C, D 네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네 명을 일단 줄 세우세요. 줄 세우세요. 일렬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가 되겠죠. 4팩토리. 4팩토리언. 자, 그래 놓고 A가 여기에 앉아서 순서대로 B, C, D 앉거나 여기에 앉아서 순서대로 B, C, D 이렇게 앉거나 A가 여기서 앉아서 B, C, D 이렇게 앉으면 그 경우는 모두 동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 스타트 잡는 자리에 개수만큼 순서를 죽여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일렬로 앉고서 이 자리가 몇 개니까 네 개니까 어디에 앉던 경우의 수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맨 앞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수식으로 뭐 서로 다른 n명이 뭐 테이블에 앉는 경우의 수를 n분의 n 팩토리언 하고서 n-1 팩토리언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야? 일단 줄 세워. 줄 세워. 그래서 순서대로 원탁에 쭈루룩 앉힐 건데 스타트하는 이 동일한 지점, 동일점의 개수로 나눈다. 순서를 죽여준다. 이런 뜻이죠. 동일점을 순서를 없앤다. 왜? 원수열이니까 이걸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순열이랑 같은 원리로 이렇게 요번에는 삼각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자리가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6명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A, B, C, D, E, F를 줄 세운다 싶시다. 여기다가 이제 자리 배열을 할 건데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줄 세울 거가 6팩토리언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자릿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예요. 동일한 자릿수는. 자, 그럼 이게 대칭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얘를 원순열로 보면 얘를 원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맨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팩토리언을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보세요. A가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았을 때 B가 이쪽에 앉고 C가 이쪽에 앉았다 칩시다. 이 경우와 A가 여기 앉았을 때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은 경우는 다르죠.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A가 여기 앉았을 때는요, 이쪽에 B가 없어요. 그냥 빈자리고, 여기는 C가 앉아있는 거고요. 여기 앉아있으면요, 이쪽에 아무도 없고요. 여기 B가 앉아있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런데 A가 여기 앉은 거나, A가 여기 앉은 거나, 또, 잘못했다. A가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거나, 또, 잘못한 게 아니군요. 여기 앉은 경우는 모두 뭐 합니까? 동일한 경우잖아요, 지금.
그쵸? A가 여기 앉았으면 이쪽은 빈칸, 이쪽은 만약에 B가 앉았으면 B, A가 여기 앉았으면 이쪽은 빈칸, 이쪽은 B, A가 여기 앉았으면 이쪽은 빈칸, 여기는 B.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A 요 자리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순열이 된다. 근데 여기 앉으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경우만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된다. 다른 경우만. 그래서 뭐 3 곱하기 6 팩토리언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죠? 3 곱하기 6 팩토리언 그쵸? 하면 아니지 3분의구나.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5 팩토리언으로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5 팩토리언이 되는 거죠. 그냥 2 곱하기 5 팩토리언이. 아시겠죠? 자 그럼 요번엔 정사각형 생각해 볼까요? 조금 지금 이해가 될랑 말랑 그러고 있어요. 저 정사각형이건 직사각형이건 상관없어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일단 8명을 여기 앉히기 위해서 8팩토리언인데 원순열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8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런데 A가 여기 앉는 경우와 A가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는 모두 동일한 경우죠.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았느냐가 동일한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앉으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7 팩토리언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번에는 직사각형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일단 8명을 원탁에 앉히는 생각을 하면 8명을 줄 세우고 그 다음에 8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 A. 여기 앉은 경우와 여기 앉은 경우가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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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가지가 더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4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즉 8개 중에서 네 자리는 다른데 그쵸? 이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4 곱하기 7 팩토리얼. 그러니까 원순열에서의 포인트는 내 옆에 누가 앉았느냐 그것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의 포인트예요. 그 위주로 생각하셔야지 원순열이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원리 익히기 통해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맨 처음에 공부하시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 12번에 1번 봐보시면요. 세 개의 문자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뭐죠? 네, 3팩토리언이죠. 6가지입니다. 2번, 이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원형에 배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얘를 원탁에 앉힌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A가 여기 앉는 거 BC. A가 여기 앉는 거 BC와 A가 여기 앉고 C, B가 다르죠. 근데 A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경우는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3팩토리언 일렬로 세워놓고 뭘로 나눈 거예요? 이 자리만큼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팩토리언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개의 문자 A, B, C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대로 3분의 3팩토리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서는 원형으로 같은 것은 뭐 세 가지죠. 여기서는 네, 먼저 풀어버렸네. 겹쳐서 세 가지가 있고 이 경우 A가 여기 앉고 돌려 앉는 것과 A가 여기 앉고 돌려 앉는 것과 A가 여기 앉고 돌려 앉는 것은 모두 같은 경우니까 세 가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중복의 숫자를 줄여줘서 원순열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랬습니다. 자, 페이크죠.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이라는 건 들어왔지만 결국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라든지 남학생들이 이웃하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인 거예요. 이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뭐죠? 5명 일렬로 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스타트하는 자리가 같은 게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4팩토리언 2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자, 14번 봐볼게요. 14번.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수진이, 경호, 그 다음에 3명이 더 있어요. 플러스 3명이 더 있어요.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죠. 얘가 이웃해서 앉는데요. 그러면 수진, 경호, 경호, 수진 이웃해야 되니까 뭐예요? 2팩토리언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수진, 경호, 무리와 뭐 3명의 무리 있죠. 3명의 무리를 4명으로 보고 4팩토리언 하면 수진이랑 경호와 그리고 3명 수진이와 경호를 이웃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명하고 이제 포함해서 이제 직순열이 된 거죠. 다 줄 세운 거예요. 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탁에 앉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몇 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죠? 5명인가요? 아니에요. 수진이와 경호는 뭐 이렇게 한 자리에 2명을 앉힌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4명을 앉히는 경우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한 조건이 수진의 경우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웃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상상을 하면 여기 수진이 경우가 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리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수진의 경우 자리 커플성 만들고 자리 쪼갠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결국에는 4명을 앉히는 경우가 갖게 되는 거죠. 수진의 경우를 이웃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데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몇 개의 자리가? 4개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눠서 2 곱하기 3팩토리언이죠. 3팩토리언 그래서 3팩토리언 6이니까 6이 1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릴 듯 말 듯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좀 많이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을 우리 그 패러다임을 좀 같이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한대요. 자, 이 4개의 색을 이렇게 칠한대요. 4개의 색을 이렇게 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색, 그러니까 그냥 A, B, C, D 자리 안 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거 원순열로 보면 아시겠죠? 원순열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와 A, B, C, D와 A, B, C, D와 A, B, C, D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일단은 4개의 색을 줄 세우고 동일 지점, 스타트할 수 있는 동일 지점이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언에서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좀 원순열이 이제 순열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복잡하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많이 보시고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문장제 문제 위주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좀 많이 듣고 또는 설명을 많이 보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한참 떠들다가 갑자기 답이 툭 나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식을 쓸 때 이 수식이 무슨 뜻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위에 요 메뉴가 안 떠서 다시 끊었다가 했어요. 자, 1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이 3명 있고요. 남학생이 5명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래요. 여학생끼리 이웃. 자, 그러면 여학생 무리를 이렇게 모아야겠죠. 여학생 무리. 그게 3팩토리언. 그러면 남학생 포함해서 여학생 무리까지 6명으로 보고 줄을 세워야 되니까 남학생 5명 있잖아요. 남학생 5명을 플러스해서 6명 줄 세우는 거 하니까 뭐예요? 6팩토리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어떻게 이 원탁에 앉히냐면 여학생 무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그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잡고 여학생 무리 한 무리로 하고 앉은 다음에 옆으로 쫙쫙 이제 자리 이렇게 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로 봐야 되니까 스타트 할 수 있는 지점이 동일 스타트 지점이 몇 개 나와요? 총 6개가 나오니까 얘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3팩토리언 곱하기 5팩토리언 해서 120에다 6 곱하니까 얼마예요? 6 곱하기 120이니까 예,
이거 뭐 6팩토리언이네. 그쵸? 그래서 720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요번에는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아따, 이웃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이웃하지 않게 하래요.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두 번째 문제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라는 건 남학생부터 원순열 처리합니다. 야, 남학생 일렬로 서.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자리 앉혀. 그러니까 동일 지점이 다섯 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남학생들이 이미 앉은 거예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다가 꽂아 놓으면 여학생들은 절대로 이웃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러면 여기다 5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5 퍼뮤테이션 3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자리 중에서 세 자리에 그냥 앉히면 되는 거죠. 순서를 줘서. 선생님, 얘네들은 원순열 아닌가요? 네, 원순열은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원순열은 한 번만 사용하면 돼요. 뒤집기가 가능한 경우는 뭐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사용된다는 거. 왜? 남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그냥 앉으면 그게 좀 결정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언 곱하기 5, 4, 3 해서 얘가 얼마예요? 24죠? 24랑 60인가요? 20, 60 곱해버리면 얼마요? 6이 12, 64, 24, 144, 0, 1440까지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앉는데요. 10명이 앉는데요. 10명 원순열에 앉히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10팩토리언을 10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는 것과 첫 번째가 여기 앉는 것, 여기 앉는 것, 여기 앉는 것, 여기 앉는 것, 여기 앉는 것이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앉는 것, 여기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9팩토리언. 9팩토리언, 뭐, 이거 계산하라고 그래. 그쵸? 자, 이거 계산하시면 2, 7, 2, 5, 7, 6, 0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계산해보세요. 네. 이런 숫자 그냥 요 정도에서 보통 보기에서 끝납니다. 직접 이렇게 이 정도 숫자를 직접 계산하라는 거는 좀 산수인데? 자, 요렇게. 아마 보기 고등학교 실제 시험에서는 요런 식으로 정리되니까요. 예, 계산은 뭐,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 색칠 문제예요. 색칠 문제도 이제 원수열 문제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에 4개의 색을 칠한대요. 4개의 칠을 칠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원순열이 아니고요. 얘는 원순열이 맞습니다. 하나, 둘, 세 개는 원순열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가운데다 색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다 색칠하는 경우에서는 4가지죠. 4가지 색 중에 하나 색칠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색을 엿다가 배열만 하면 돼요. 그러면 3개를 원순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언을 뭘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쵸? 끝났습니다. 4 곱하기 3 하니까 얘 2잖아요. 그래서 8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짧아요. 그래서 좀 이해한 친구들은 뭐 쉽게 넘어가는데 이해 못한 친구들은 반복해서 좀 골똘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결론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쉬워지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좀 이해하는 진입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하는 연습을 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